이것은 서방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축, 모두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집합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방에 대한 자신의 위협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한 동맹을 통해 지정학적 무대의 정점에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리다툼을 벌이던 푸틴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국가가 되는 위치로 자신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의 동맹국들이 파리처럼 떨어져 나가는 지옥 같은 한 주를 막 견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다음은 이란입니다. 이란 정권은 대규모 시위 속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란 정권은 경제 불만으로 촉발된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BBC에 따르면 이런 시위가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1월 5일까지 한 주 동안 일한 31개 주 중 26가의 주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란은 대중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최대 3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나라 정권이 강제로 국민을 침묵시키는 잔혹 진압과는 다릅니다. 이 시위는 12월 28일이란 리알화 하락으로 테헤란 상인들이 거리로 나오며 시작됐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가치 급락으로 이란 리알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인플레이션이 40%까지 오르고 핵 프로그램 제재로 큰 타격을 받는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품 인플레이션이 70%에 이르렀고 BBC에 따르면 다른 생필품 가격도 최대 11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곧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고 대학생들과 반정부 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군중들은 독재자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데 이 날카로운 말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직접적으로 겨냥된 것입니다. 이 시위들은 이란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에게 지진과 같은 거대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나라가 수년 만에 가장 약해진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BBC에 따르면 부패도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란 법원에서 고위 관리와 가족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배 엘리트가 위기를 악용한다는 믿음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평범한 이란인들에게는 일부 고위 관리들이 제재를 이용해 수입, 수출, 석유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특혜 거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의 한 형태로 평범한 이란인들이 고통받는 사이 상층부만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오랜 시간 쌓였습니다. 이 압박은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는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지도자 항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자지라가 1월 5일 보도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시위가 만연했으며 1979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1999년 2000년대 초 학생 개혁주의자 시위에 이어 2009년 2010년이란 녹색운동이 계속됐습니다. 2022년 마샤 아미니 봉기는 아미니가 경찰의 구금 중 사망하자 이란인들의 분노로 또 다른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위는 아미니 봉기 이후 최악으로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군중 중 일부는 과거에 본 얼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정권은 케메니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억압할 힘이 없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되는 봉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봉기들이 거의 제지되지 않는 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그런가 합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1월 2일 보도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시위가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잠재적 해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시위가 크메르 정권의 통치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붕괴의 촉매제는 앞서 언급한 경제 문제들입니다. 데니 시트라노비치, 이스라엘군 정보국 이란 지부의 전 책임자는 크메르 정권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손발이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시트라노비치는 정권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만능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보 전문가는 임시 방편으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중동연구소 알렉스 파탄카 전문가도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란 엘리트들 사이 분위기는 그들이 거리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파탄카는 이란 정권 내부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이 절망감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더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엘리트들이 내부 경쟁을 해결하려다 다투기 시작하면 이미 거센 불길에 기름을 붓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4일 예루살렘 포스트 다니엘 M. 로젠의 기고문은 이란 정권이 국가 경제 외에도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글은 정권의 핵심 이념 기반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중과 이란 군부의 지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구원의 약속이 헛된 거짓 예언자와 같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부는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요구된 큰 희생과 고난을 더 높은 목적에 대한 헌신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로제는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스라엘 파괴와 서방 도전을 목표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메네이 정권이 요구한 모든 희생이 보상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방에 도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란은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스라엘, 미국의 합동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그 매체는 하메네이 정권이 여러 번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이미 거짓 약속의 휘청이던 낙타의 등에 마지막 짚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장 크게 꺾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불안을 야기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리로 나선 이들의 집단적 의견이 그렇다고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카스라 카라다기 학생이 말했습니다.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그는 생활비가 오르지만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이 없으면 생계 불만이 바로 불만 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안정 창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신뢰가 깨졌다는 데 귀결됩니다. 하메네이는 그의 정권이 수많은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복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패의 군사적 약점과 경제적 압박이 더해지면 약속이 연이어 빠르게 깨집니다. 결국 이란 국민들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위를 완전히 진압할 만큼 강경한 탄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하메네이가 이란 국민들을 겁줘서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면 미국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마두로를 축출한 다음 날 트럼프는 이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메네이 정권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된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면 미국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진지하다는 걸 압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두 번째 임기 동안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한 번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이란의 상황을 완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고 해결책도 우스운 것들 뿐입니다. 로이터는 이란 시위에 관한 보도에서 이란을 괴롭히는 경제 위기의 결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전에 이란에 대한 자신의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바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 정권은 더 이상 쓸 카드가 남지 않았습니다. 한이란 관리가 매체의 이중 압박으로 테헤란의 선택지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자들은 거리의 대중 분노와 워싱턴의 강경해지는 요구와 위협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거의 없고 모든 길에 높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란은 여전히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메르 정권이 제안한 것 중 하나는 1월 10일부터 시행될 경제 구제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가 시위 중인 이란 국민들에게 뭔가 큰 것을 제공해서 정권이 이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메네이 정권의 큰 해결책은 한 달에 약 55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이란에서 평균 하루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는 하메네이 정권이 커져가는 상처에 붙이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더 하락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시도한 가장 야심찬 현금 배포 정책 중 하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시위를 막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파제슈키안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제한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려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국민들의 걱정을 이해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걱정, 요구, 비판을 듣고 여론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바제슈키안 대통령이 제안을 발표했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진실을 말해도 돈은 어디서 나오고 장기 효과는 뭘 기대하나요? 이 질문들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또한 몇 가지 모호한 위협도 오갔습니다. 가디언지는 파제슈키안이 계획을 밝힌 시점을 일한 사법부 수장 굴람 후세인 모세인이 에지가 정권의 힘을 과시하려 했을 때라고 전했습니다. 에지는 폭도들은 이전 시기에는 양보가 있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 그런 양보나 회유는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가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트럼프의 위협과 그가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지를 고려할 때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발언처럼 보입니다. 에지의 발언은 이란 지도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열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부 경쟁에 대해 한 유조선 관계자가 했던 발언으로 다시 이어지며 이는 잠재적으로 이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카메네이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도지에서 재빨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더 타임스와 인터뷰한 익명 소식통의 정보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호메이니는 가족과 측근 20명과 함께 이란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 계획에는 만약 탈출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를 대비해 테헤란에서 빠져나갈 탈출 경로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안전한 탈출을 위해 해외의 자산, 부동산, 현금을 모으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어디로 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모스크바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자신의 문 앞에 나타난 것을 실제로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잔인하게 곰처럼 껴안아 짓누르고 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잠재적인 붕괴는 푸틴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가 권좌에서 축출되면서 이미 타격을 입은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메네이가 도망칠 상황이 되면 여러 언론은 하메네이 정권 붕괴가 푸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강조합니다. 2025년 6월 표트르 사우에르가 뉴스 매체에 쓴 분석 기사에서도 이 점이 강조됐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로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무기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이란에 직접적으로 무장을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이드 드론을 받아들였고 이란 강사들이 복제품 제작법을 가르쳐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략적 동맹이 형성되어 푸틴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오의 지적처럼 러시아는 오랜 전략 동맹과 쌓은 정치 경제 자본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어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망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년간 모스크바는 이란 최대 해외 투자자로 가스, 에너지,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테헤란 정권 붕괴 시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을 벌이던 때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공격, 즉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다룬 관련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격으로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이란의 불안 조성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현재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브스 기고가 멜렉 아일랜드는 2025년 여름 푸틴이 직면했던 동일한 전략적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푸틴은 러시아 전력 증폭 국가를 잃게 되며 이는 중동과 코카소스 모두에 해당합니다. 카일랜드는 러시아가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푸틴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체첸 등을 지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국가들에 다른 나라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푸틴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란과 관련된 자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함께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서구식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크메르 정권이 시위를 못 막으면 정권 붕괴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은 자신의 힘과 이스라엘의 근접성을 이용해 이란이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요. 아니면 미국은 지켜보다가 이란이 혼란에 빠져 세계 무대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후자가 더 유리합니다. 서방 개입이 없으면 다음 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쉽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호메니를 지지한 복잡한 역사 때문에 푸틴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힘으로 호메니가 쫓겨난다면 더 그렇습니다. 푸틴이 이란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지켜보면서 걱정할 만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푸틴이 늘 신경 쓰는 건 돈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간의 협력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석유 회사들이 이란의 유전 진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사 월 알자지라는 이란과 러시아가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이란 내 7개 유전을 개발하는 40억 달러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푸틴은 러시아가 석유를 많이 판매하지 않는 국가인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은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에 따르면 2080억 배럴, 이 넘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푸틴이 판매하는 석유를 많이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억 달러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푸틴은 이란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이란의 불안정한 경제를 이용해 러시아가 이 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 자금은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회복 지원에 쓰일 수 있습니다. 케메니가 몰락한다면 그런 거래들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케미니 정권이 반러시아 정부로 교체되면 기존 계약 이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방 석유 회사들이 석유 개발을 돕게 하면 이는 푸틴이 이란에서 꺼리는 석유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란 석유와 관련된 이런 거래가 열리게 된다면 미국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현재 진행 중인 시위에서 이란에게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석유 접근이 가능한 온건 정권 교체에 주도적 역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중동과 코커스 지역에서 쌓아온 영향력과 함께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이란 정부의 잠재적인 붕괴가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이란을 통제의 도구로 여기는 모든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중동에는 혼란한 나라가 있습니다. 푸틴의 영향력 확대는 하메네이 정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결국 모스크바로 도망치게 된다면 그는 푸틴의 중동에 대한 비전도 함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지옥 같은 한 주를 마무리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주 동안 또 다른 독재자의 몰락으로 러시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영향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제 자국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있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지지자를 잃고 러시아 전쟁 자금이 드러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이란 시위 관련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